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우리나라에서는 이 거짓말 하는 사람에 대해서 매우 너그럽습니다. 거짓말을 하다가 형사적 사건으로 비화하는 경우가 세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는 위정입니다. 선서하고 거짓말하는 것. 국회에서 또는 법정에서 위정하면은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두 번째는 사기입니다. 사기. 그리고 세 번째는 무고입니다. 다른 사람을 골탕 먹이기 위해서 거짓말을 만들어내서 하면 이 위정, 그리고 사기, 그리고 무고, 이 세 사건의 범죄 건수가 한국은 세계적으로 많습니다. 일본과 누가 비교를 했더니 수십 배가 많다는 것입니다. 이 세 사건을 처리하기 위한 검사 그리고 판사들의 인력 낭비가 예사가 아닙니다. 이게 정치적으로 가면 선동이 되는 거죠. 근데 선동은 처벌할 게 조금 막연합니다. 저는 이런 주장을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은 선동에 의해서 언론의 선동으로 시작되었는데 인류 역사상 폭력이 아니고 선동에 의해서 정권이 넘어간 최초의 경우로 기록될 것이다. 이게 저의 생각입니다. 작년에 있었던 언론의 수많은 선동, 백과사전만큼 기록을 남길 수가 있는 그 선동에 대해서 지금 여러분들 분노하십니까? 기억하십니까? 그 선동한 언론사를 응징한 적이 있습니까? 아니, 응징하자는 이야기가 나옵니까?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은 거짓말을 많이 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거짓말을 안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거짓말에도 질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짓말도 양적인 제한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느 정도 이상을 넘어버리면 이게 사람들이 거짓말에 면역이 생깁니다. 즉, 거짓말에 분노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거짓말쟁이가 정권도 잡고 국회의원도 될 수 있는 것이죠. 왜 한국 사람들은 거짓말에 분노하지 않느냐 하는 것은 거짓말과 사실을 구분하는 능력이 부족한 뜻이죠. 거짓말과 사실을 구분하는 능력이 얼마나 부족하냐. 세계에서 국민 평균 IQ가 1등인 한국인이 천안함 폭침이 북한 소행이 아니라고 거짓말에 속는 사람이 어른 중에 30%나 되고 학력이 높을수록 많다. 미국산 쇠고기는 가장 안전하게 관리되는 것인데 이것이 위험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MBC 등등이 선동하니까 60%나 된 적이 있습니다. 즉 60%가 선동에 넘어간 거죠. 거짓말에 잘 속는다 하는 것은 거짓말에 잘 속는 사람은 거짓말을 많이 하는 사람입니다. 거짓말을 하는 사람이 거짓말에 잘 속는데 문제는 이 반역적 좌파 세력은 거짓말을 권력을 잡는 중요한 수단으로 삼습니다. 공산당이 선전부와 조직부를 앞세우는 것도 선전과 조직을 결합시켜서 정권을 잡겠다는 것인데 이 공산주의와 일맥상통하는 계급투쟁론으로 무장한 세력은 주로 좌파 세력인데 거짓말을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거짓말을 당당하게 합니다. 거짓말을 당당하게 되풀이하면은 사람들이 세뇌가 됩니다. 넘어가 버립니다. 거짓말은 곧 말을 바꾸면 과학입니다. 1 더하기 1은 2다. 이것은 수학입니다. 과학의 기초입니다. 현대사회에서는 하나님은 없습니다. 절대 신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 과학이 들어갑니다. 절대 가치가 사실과 과학인 것입니다. 1 더하기 1은 2라고 합의를 해야
우리는 인간 생활을 정상적으로 영위할 수가 있습니다. 1 더하기 1은 2가 아니고 1 더하기 1은 100이다라고 주장하는 사람과는 어떻게 관계를 맺을 수가 없는 것이죠. 따라서 사실과 과학을 부정해버리면은 그 다음에 필연적으로 법이 무너져 버립니다. 법은 사실과 과학에 기초해야 됩니다. 자, 법이 무너지면 어떻게 되느냐? 자유, 생명, 재산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동물 세계로 돌아갑니다. 이 삼층구조, 사실 위에 법을 세우고 그 법으로서 자유를 지킨다 하는 이 민주주의 국가의 삼층구조에서 제일 바탕이 사실인 것입니다. 그런데 작년을 겪으면서 대한민국은 이 사실을 가볍게 보고 사실을 별것 아닌 것으로 보고 사실을 조작하는 것을 자랑으로 여기고 하는 일들이 다반사로 일어나고 드디어 정부까지도 사실과 과학을 부정하는 정책을 그리고 인사를 합니다. 지금 대한민국 박물관장으로 임명된 사람은 1948년 12월에 유엔 총회 결의 내용을 완전히 왜곡해가지고 유엔 총회 결의 내용은 대한민국은 공정한 선거를 통해서 수립되었으므로 한반도에서 유일한 합법정부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을 왜곡 번역해가지고 대한민국은 38선 남쪽에서만 합법정부라고 글을 쓰고 주장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을 대한민국 정통성을 부정한 사람을 대한민국 박물관장으로 임명했다는 것은 뭐냐? 사실을 부정하고 법을 무시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을 헬조선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을 무시하는 것이죠. 대한민국을 헬조선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도 한국 사람들이 그 말 참 멋지다라고 하면서 자주 인용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조국에 침뱉는 이야기인데 이것이 사실을 무시하고 과학을 무시하니까 이게 거짓말이죠. 근데 거짓말을 말이 이렇게 참 재밌다 해가지고 막 확산시키고 퍼뜨립니다. 헬북조선이라고 해야지 헬조선이라고 하면서 대한민국을 저주하면 되겠습니까? 천국 다음에 한국이라면 몰라도. 따라서 이 대한민국은 점점 대한민국의 건설한 이 문명의 기초가 되는 사실과 과학이 위기에 처했습니다. 이런 일이 일상다반사로 일어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사실에 기초하지 않고 원자력 발전소의 백지화를 선언하고 사실에 기초하지 않고 광주 사태 헬기 사격 의혹을 조사하라고 하고 또 국가인권위원회라는 곳은 어제 무슨 건의를 했느냐. 그동안 이명박 정부가 광우병 난동을 거치면서 그 주도적으로 참여한 이 선동 조직 속에는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받는 조직이 있다. 정부가 선동, 난동에 자금을 대주는 꼴이니까 안 된다. 이제는 앞으로 불법 시위에 참여한 조직에 대해서는 국가 보조금을 주지 않도록 하라. 너무나 당연한 규정을 만들어서 시행하고 있는데 국가인권위는 이것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 조항을 없애달라고 정부에 건의를 했다는 겁니다. 어떻게 불법 시위자의 인권만 존중합니까? 그러면 그 불법 시위로 피해를 당하는 경찰과
성실한 시민들의 인권은 존중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불법 시위대의 인권을 존중하고 준법 시민의 인권은 무시한다. 이런 일이 가능한 것은 바로 사실과 과학에 대한 신뢰가 부족하니까 사실에 맞지 않더라도, 과학에 맞지 않더라도 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서부터는 법치가 이제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법치가 무너지게 됩니다. 현대사회에서는 사실이 신입니다. 신. 사실과 과학이 신입니다. 신이란 말은 무슨 뜻이냐? 절대적 존재란 뜻입니다. 이념을 떠나서, 남녀노소를 떠나서 합의를 해야 문명 세계가 작동이 가능합니다. 1 더하기 1은 2라고 합의를 해야 그 사회가 굴러가지, 1 더하기 1은 100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정권을 잡으면 그 나라를 망하는 거죠. 1 더하기 1은 100이라고 계산하는 사람이 정권을 잡고 국가를 그 방향으로 이끌고 가면, 그나마 다행히 한국전력이 영국에서 원자력 발전소 3기를 짓는 어마어마한 규모의 수주를 했습니다. 수주를. 약 200억 달러입니다. 200억 달러, 20조입니다. 한전은 지금 정권은 원전 폐기 쪽으로 가는데 한전은 그 부담을 딛고 그 국제 입찰 시장에서 중국과 맞서가지고 결국 해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술력, 우리가 가지고 있는 특히 원자력 설계 능력, 그 핵심이 되는 원자로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고 효율적이다 하는 것이 증명이 되었습니다. 영국은 또 세계 원자력 발전의 메카입니다. 원자력 발전을 제일 처음 시작한 나라입니다. 얼마나 감동적인 스토리입니까? 정권이 과학을 무시하지만 한전은 과학의 힘으로서 이런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이것은 뭐냐? 정권이 과학과 싸우면 정권이 진다는 뜻입니다. 사실 과학과 싸워서 이길 정권은 없습니다. 일시적으로는 이길 수가 있겠죠. 일시적으로 사실과 과학을 덮을 수는 있지만 머지않아 사실과 과학의 반격을 받아가지고 그 정권은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